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간은 2013년 5월 27일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24번 나들목 부근에서 두 건의 그리고 별개의 교통사고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점에 일어납니다. 먼저 저녁 8시경 서씨 부부가 몰고 있던 BMW 차량은요, 과속으로 막 질주를 하다가 결국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던 55살 강씨가 운전하던 기아의 모닝 차량이 이 서씨 부부의 사고 현장에서 맞은편에 그 BMW 차가 서 있는 이 맞은편에서 중앙 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후에 뒤따르던 목격자가 이를 신고했고 8시 8분 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출동한 것은 견인 차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건 현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차도에서 이쪽엔 BMW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쪽에 있는 모닝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견인 차량이 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모닝 차량을 견인해서 근처에서 가장 가까웠던 문산 휴게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 서씨 부부의 BMW 차량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시간이 지나 8시 20분,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벌어진 지 한 20분 정도가 됐을 때 드디어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 현장에 도착하게 됐고요.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에 이 모닝을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 강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 안에는 그녀의 모든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운전자만 없어진 거죠. 모닝을 견인했던 운전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견인을 처음 할 때부터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사고 당일은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차 안에는 휴대폰이나 우산, 게다가 신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그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신발조차 신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그 실종된 그녀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 모닝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강씨였어요. 강임숙 씨였어요. 경찰은요, 그녀가 어쩌면 사고를 내고 나서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참작을 하면서 이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강씨 찾기에 나서게 됩니다. 특공대부터 잠수부, 수색견이 총동원이 되었고요. 금속 탐지에 수중 탐지까지 펼쳤지만 어디서도 강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씨의 모닝 차량,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은요, 차량 앞에 유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닝 차량에서 유리 앞에서 발견된 것은 이전에 사고가 났던 BMW 차량에서 타고 있었던 서씨 부인의 머리카락이 여기 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요, BMW, 이 서씨 부인의 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 이후에 강씨의 모닝 차량이 왼쪽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현장이 굉장히 가까워요. 하지만 사실은 별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모닝 차량에서 서씨 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에 경찰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서씨 부부가 먼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차 밖으로 나오고 있는 도중에 뒤에 따라오던 강씨가 혹시 이 서씨 부인을 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서씨 부부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서씨 부인이 거기에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냐라는 부분에는 서씨 부인은 이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서씨 부부가 타고 있던 BMW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고 충격으로 이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전원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사고 순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서씨 부부가 일부러 이것을 끈 것이 아니냐 라고 의심이 되어서 확인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서씨 부부가 또 2차 피해자라면 굳이 그럴 일도 없었을 거고요. 사고 직후에 서씨 부부는 차량에서 잠시 기절을 해 있었고 아내가 깨어나서 남편을 깨웠다고 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바로 다시 의식을 잃고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서씨 부부만 기억하면 되는 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경찰은 서씨 부부가 사고가 나고 그 의식을 잃은 순간부터 견인차가 도착한 곳때까지 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서씨 부부와 그 견인차 운전사를 대상으로 최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한 가지에서 일치했습니다. 세 사람 다 BMW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가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서씨 부부는 이 모닝차와 자기 사고와의 어떤 관계를 완강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게 됐죠. 이 사건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길 바랬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댓글로 이해를 좀 돕도록 여러분이 남겨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현장에 두 번째로 도착했던 견인 차량 운전수였어요. 맨 처음 도착했던 견인 차량 운전수는 모닝을 견인해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착한 견인 기사는 어떠한 차량도 견인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 나면 원래 경찰보다 견인 차량이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한 대 오지 않고 이분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막 팍팍팍팍 막 3대 4대 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차량은 아무런 차를 견인해 가지 않고 그냥 떠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차량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현장에 온 걸 비밀로 해달라는 수상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모든 견인 기사들한테 사라진 강 씨를 보았냐라고 물었지만 모두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이게 모두 거짓이라고 드러나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요,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지지 않나요? 점점? 아니, 강 씨를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그리고 강 씨를 본 게 견인 차량 운전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면 강임숙 씨는 그날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을까요? 그녀는 사고 당일 부산과 대구를 거쳐서 채무 문제,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해요. 강 씨가 1억 원 정도를 누군가에게 빌려준 상태였고 그날 만난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요,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 씨 가족을 의심하는 방송 내용을 내보내면서 오히려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이 강 씨가 이 차량 사고가 일어나고 실종이 되기 전까지 월 13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할 정도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이상하게도 강 씨가 실종되고 나서도 그 매달 보험료는 계속 납부되어 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실종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현행법상 사망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액은 무려
7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들의 궁금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복잡하실 수 있어요. 먼저 강임숙 씨는 자진해서 도망간 걸까요? 그랬다면 무슨 이유였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 BMW 차량과 모닝차 사이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한 차가 사고 나고 바로 다음 차가 또 사고 날 수 있죠?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강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어쩌다가 중앙분리대를 받게 된 걸까요? 만약 경찰의 가설대로 서씨네가 이제 BMW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서씨 부부가 나오려고 하는데 뒤따라오던 강 씨의 모닝 차량이 그들을 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닝 차가 왼쪽에 중앙 분리대를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 씨는 사람을 친 게 두려워서 도망간 걸까요? 근데 그걸 서씨 부인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서씨 부부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걸, 무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강 씨는 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강 씨가 실종 상태가 돼서 5년 이상이 되면 사망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물론 이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여러분께 제가 던져드리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강 씨와 서 씨 부부 관계 다 뒤로 하더라도 두 번째 견인 차량은 왜 자신의 도착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 그날 강 씨를 목격했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비가 오던 그날 우산을 쓰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맨발로 비를 맞으면서 걷던 여자. 목격자는요,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상하게 눈을 별로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 좀 있냐고 한 10만원에서 15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격자가 자기 주머니하고 남편 주머니까지 털어가지고 3만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목격자는요, 경찰이 이제 건네준 이 강 씨의 사진을 건네보고는 바로 이 사람이 그날 고속도로에서 비를 맞고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던 그 여자라고 증언합니다. 방송에서 범죄 심리학자는 어쩌면 강 씨가 이 상황을, 그러니까 사람을 치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고 잠적을 했는데 이 수사 방향이 처음에는 이 견인 운전사에 굉장히 용의자로 몰렸었거든요. 의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좀 보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일이 커지면서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참 복잡합니다. 2014년 궁금한 이야기와의 제작진이 이 강 씨의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날 강 씨를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그럼 보통 어떠한 리액션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남편분이 한 말은 전 안 믿습니다. 전 직장이 있고 지금 눈코 틀 새 없이 바빠요. 내일 종무식도 있고 시무식도 있고 보고할 게 천지라고요. 우리는 전부 그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요. 실종된 아내의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의 냉랭한 아주 반응이 혹시나 가족들이 강 씨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얽히고 설킨 이 사건은 그때 이래로 계속 미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2018년 6월,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TV조선의 탐사보도 7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강 씨의 실종 사건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이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상하게 그 집을 드나드는 의문의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관찰하게 되죠. 그녀는 실종된 강 씨와 외모가 동일하진 않았지만 제작진은 이 채권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충분히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작진이 2주간의 관찰 끝에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저기요! 강임숙 씨가 아닙니까? 강임숙 씨 맞죠?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 있던 강 씨 남편이 무슨 소리예요?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그 방송의 캡처입니다. 저도 아직 이거 안 봤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설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경찰이 더 조사해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이후의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언론을 타고 나서 경찰과 보험사의 재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부터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계속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이 남해 고속도로 실종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서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정말 결말이 너무 궁금해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